지은은 헬스장 로커룸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그녀의 팔에 새겨진 긴 흉터가 드러나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민지가 달려와 지은의 손을 잡았고 지은의 차가운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지은은 항상 헬스장의 여신처럼 보였다. 28살의 그녀는 몸매가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회원들에게는 철저한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대했다. 웃음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지시사항은 날카로웠다. 더 세게. 포기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헬스장을 울렸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쓰러진 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민지는 그걸 직감했다. 민지는 25살의 대학생으로 지은의 PT 수업을 받기 시작한 지 3개월째였다. 그녀는 지은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그 흉터를 본 순간 민지의 마음속에 호기심과 연민이 피어올랐다. 민지는 지은을 부축해 헬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선생님, 괜찮아요. 병원 가보세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그냥.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팔을 살짝 만지며 물었다. 이 흉터. 어떻게 된 거예요? 지은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녀의 눈에 스치듯 스친 감정은 분노와 슬픔의 혼합이었다. 상관없어. 내가 알바 아니야. 이지은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걱정돼요. 이야기 듣고 싶어요. 다음 날 헬스장에서 지은은 민지를 피하려 했지만 민지는 수업 후에 기다리고 있었다. 커피 한 잔 어때요? 민지의 미소는 따뜻했다. 지은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드러냈다. 고등학교 때 사고였어.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민지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부모님 기대 때문에. 항상 숨기고 살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공감의 실이 연결되었다. 지은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어머니는 항상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가져야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했지만 그녀의 성적 지향은 가족에게 비밀이었다. 그녀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헬스장에서의 차가움은 그 방어 궤제이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예술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부모님은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해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숨기며 살았다. 그날 커피숍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너처럼 솔직한 사람이 부러워. 민지는 놀랐지만 그 손길이 따뜻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헬스장 밖에서의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웃었고 민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민지는 지은의 흉터를 만지며 물었다. 이게 아픈가요? 지은은 이제 안 아파. 내가 만지니까 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두 사람의 관계를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문제가 시작되었다. 지은의 동료인 수진이 그들을 목격했다. 수진은 지은의 오랜 친구이자 헬스장의 또 다른 트레이너였다. 그녀는 지은의 비밀을 알았지만 민지와의 관계를 의심했다. 지은아, 조심해. 회원이랑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이지은은 그냥 친구야 라고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어머니는 딸의 늦은 귀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남자친구 생겼어. 민지는 아니에요. 공부해요 라고 거짓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 하지만 부모님이 알게 돼서 흉터가 생겼어.
싸움 중에 민지는 충격받았지만 지은을 안아주었다. 저도 그래요. 대학에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의 대화는 내적 갈등을 드러냈다. 지은은 우리가 잘못된 걸까? 라고 물었고, 민지는 아니,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라고 답했다. 그러나 사회의 압력이 다가왔다. 헬스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회원 하나가 지은 트레이너가 여자랑 사귄대라고 속삭였다. 지은의 상사는 그녀를 불러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인해 다시 차가워졌다. 민지에게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혼자 울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흉터를 만지며 생각했다. 이 상처처럼 내 마음도 영원히 아플까? 민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지은 언니가 나한테만 부드러워. 하지만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 친구는 포기해. 위험해라고 조언했지만 민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의 결정은 갑작스러웠다.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민지는 기뻤지만 불안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지은은 내가 겁쟁이였어. 내가 필요해 라고 고백했다. 민지는 지은의 흉터를 만지며 나도 그래 라고 답했다. 그들의 키스는 처음이었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지은의 가족이 그녀의 비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일만 해 라고 물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결혼할 나이잖아. 소개팅 해볼까? 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지금은 싫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라는 걸 알면 가족이 무너질까? 민지의 상황도 비슷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 어머니가 민지의 핸드폰을 몰래 받고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랑 왜 이렇게 친해? 민지는 당황하며 그냥 친구예요 라고 거짓말했지만 어머니의 의심은 깊어졌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조심해야 해. 부모님이 알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은밀하게 이어졌다. 그들은 주말에만 만나 서울의 카페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지은은 민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헬스장을 차리고 싶어. 자유롭게 살고, 민지는 나도 디자인 회사 차릴 거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수진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민지랑 사귀는 거 맞지? 조심해. 헬스장에서 소문났어. 지은은 부정했지만 수진은 내 친구야.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수진의 말은 예언처럼 되었다. 헬스장의 회원 하나가 지은과 민지를 목격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회원 여자랑 사귄대요. 동성애인가?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역겹다. 직업 윤리 없네. 지은은 그 글을 보고 충격받았다. 그녀는 민지에게 불이 끝내자. 이게 다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며 돼?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라고 물었다. 지은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흉터를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발각되어 부모와 싸웠다. 아버지가 넌 우리 가족의 수치야 라고 소리치며 지은은 스트레스로 자해를 시도했다. 그 흉터가 남았다. 지금 다시 그 고통을 반복할까? 지은은 생각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민지는 집에서 부모와 대치했다. 어머니가 그 여자랑 뭐야?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처음으로 반항했다. 엄마,
사랑은 정상 에브노어멜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충격받아 나가. 그런 딸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집을 나와 지은에게 갔다. 나 이제 혼자야.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그녀는 민지를 안으며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보냈다. 대화는 깊었다.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일까? 지은이 물었고 민지는 변화는 우리부터 라고 답했다. 하지만 다음 날 지은의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소문 때문에 회원이 줄었어. 사표 내. 지은은 실직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진은 민지랑 헤어져.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갈등했다. 배신할까? 사랑을 포기할까? 그녀는 민지에게 솔직히 말했다. 수진이 도와주겠대. 하지만 조건이. 민지는 분노했다. 그럼 나 포기할 거야. 두 사람의 첫 번째 다툼이 시작되었다. 민지는 너 항상 도망치네. 흉터처럼 영원히 숨길 거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현실을 봐. 우리는 살기 힘들어. 라고 반박했다. 그 다툼 후 민지는 혼자 울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다툼 후 지은은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지랑 헤어질게. 도와줘. 수진은 미소 지으며 좋아. 내가 상사 설득할게 하지만 수진의 속내는 달랐다. 그녀는 지은을 좋아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수진은 지은의 비밀을 이용해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 지은아, 나랑 함께해. 민지는 그냥 애야. 지은은 수진의 고백에 충격받았다. 뭐라고? 너, 나를, 수진은 항상 너만 봤어. 민지 때문에 상처받았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지만 현실의 압력이 컸다. 가족, 직장, 사회.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정말 끝내자. 미안. 민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무너졌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지은 언니가 날 버렸어. 왜? 친구는 동성애는 힘들어. 포기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의 헬스장을 찾아갔다. 왜? 수진 때문이야. 지은은 아니야. 현실 때문이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수진의 음모를 눈치챘다. 그녀는 수진을 만나 지은 언니한테서 떨어져라고 경고했다. 수진은 웃으며 너가 뭔데? 지은은 내 거야. 이민지는 충격받았고 지은에게 말했다. 수진이 너 좋아한대. 날 배신한 거야. 지은은 부정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가족의 압력이 더해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요즘 소문 들었어. 여자랑 사귄다는데 지은은 잔이에요 라고 부정했지만 아버지는 진실 말해. 안 그러면 지원 끊을 거야. 이 지은은 울며 네, 여자를 좋아해요 라고 고백했다. 아버지는 넌 우리 가족 아니야? 나가 라고 말했다. 지은은 집을 나와 수진의 집으로 갔다. 수진은 그녀를 위로하며 나랑 함께해 라고 유혹했다. 지은은 약해진 마음으로 수진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 지은은 후회했다. 민지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대학을 중퇴할 위기에 처했다. 어머니가 그런 생활 그만두지 않으면 학비 안 줘라고 말했다. 민지는 엄마, 제발 이해해줘 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사회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을 찾아갔지만 지은은 피했다. 두 사람의 대치가 절정에 달했다. 민지는 헬스장에서 지은을 기다렸다. 수진과 사귀는 거야. 지은은 내 선택이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며 배신자라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회원들이 모여들었고 소문이 더 퍼졌다.
지은은 그날 밤 흉터를 만지며 자책했다. 내가 민지를 상처 줬어. 하지만 가족과 직장을 위해 그녀는 수진에게 구리 그만하자라고 말했다. 수진은 분노하며 너 후회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 수진은 지은의 비밀을 온라인에 퍼뜨렸다. 지은 트레이너 동성애자야. 증거 있어? 사회적 압력이 폭발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그녀는 민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미안해. 도와줘.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지은의 흉터를 만지며 항상 내가 아팠구나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수진의 배신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지은의 가족에게 연락해 지은이 여자랑 산대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지은을 찾아와 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이 모든 게 사랑의 대가인가? 지은과 민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도망쳤다. 그들은 함께 살며 서로를 지탱했다. 지은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우리 함께 이겨낼게 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지 못했고 민지는 학교를 포기했다. 사회적 정죄가 따랐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동성 커플의 비극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댓글은 정상하냐, 가족이 불쌍해로 가득했다. 지은은 그걸 보며 우리가 잘못된 걸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니,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가족과의 재회 시도가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만나 제발 받아줘 라고 애원했다.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노력해볼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달랐다. 아버지는 영원히 안 봐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수진의 복수가 이어졌다. 그녀는 지은의 새 직장 지원을 방해했다. 지은은 문제 많아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은 좌절하며 민지에게 포기할까?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안 돼, 우리 사랑이 진짜야 라고 격려했다. 두 사람의 내적 성장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내 흉터처럼 상처를 치유해야 해. 민지는 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며 독립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들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또 다른 배신이 왔다. 민지의 옛 친구가 그들의 비밀을 부모에게 알렸다. 어머니는 다시 반대했다. 사회에서 살 수 없어. 민지는 엄마, 제 선택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대치로 민지는 가족과 단절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를 직면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맞나? 그녀는 민지에게 결혼할까? 해외에서 라고 제안했다. 민지는 정말 라고 기뻐했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지은에게 돌아와 민지 버려 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부했다. 민지가 내 전부야. 수진은 분노하며 민지의 직장에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는 일자리를 잃었다. 두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돈이 없고 지지자가 없었다. 지은은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니, 싸울게 라고 말했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지은과 민지는 새 출발을 했다. 지은은 작은 헬스장을 열었고 민지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공개되었다. 우리는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비난자가 공존했다. 가족과의 화해가 시도되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내가 행복한가 봐. 미안해. 민지는 울며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지은의 아버지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수진의 마지막 배신이 왔다.
그녀는 지은의 헬스장에 찾아와 너 후회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이미 지났어 라고 말했다. 수지는 패배를 인정하고 사라졌다. 두 사람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은 흉터를 보며 기재 치유됐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내가 있어서 라고 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LGBT 권리에 대한 토론이 증가했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죄의 시선이 있었다. 지은은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시작이야 라고 말했다. 이 사랑이 옳은 선택이었을까?